안녕하세요. 정혜래 기업연구소 이은경 전문위원입니다. 오늘은 현금 인출 가족 간의 계좌이체 세무조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오늘 이 내용을 준비하게 된 계기는 기업의 이제 개인 사업자나 법인 사업자의 소득 디자인을 해드리고 있는데 그 안에서 소득을 어떤 기준을 삼아야 할지, 그 다음에 자녀 간의 뭐 계좌 이체라든지 인출은 어느 정도까지 지금 타당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해 하셔서 오늘 그 내용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. 1번으로 이제 고액 인출, 현금 인출에 대한 보고인데요. 국세청에서 이제 PCI, FIU 시스템이라고 해서 금융 간의 금융정보분석원 자동 시스템을 만들어서 현금 1,000만 원 이상 넘어가는 거래들을 예의주시해서 보고 있고, 여러 가지가 이제 반복됐을 경우, 거래가 반복된다든지 한 사람한테 계속 지속적으로 자금이 이제 흘러간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받아서 세무조사가 나올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. 그러면 가족 간의 계좌이체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세무조사가 좀 예의주시 보는데, 특수관계인이다 보니 어떤 증여세를 덜 내기 위한, 아니면 상속세를 줄이기 위한 이 뭐 특수관계인의 거래에 대해서 예의주시 보고 있는데, 그 기준이 얼마까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. 이제 소득은 뭐 이제 제 실예를 들어보면, 이제 회사의 사내이사 겸 실제로 일을 하시는 이제 배우자분, 대표님의 배우자분이셨는데 실제 소득을 250만 원으로 해놓으셨어요. 그리고 이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은행을 가셨는데 대출 한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. 그런 상황에서 소득은 없는데 이제 뭐 아파트 구매를 뭐 10억, 20억짜리를 구매하신 사례인 거죠. 그러면 이런 경우는 이제 부동산을 취득하셨기 때문에 부동산을 취득한 자금이 어떤 자금이냐, 자금 출처를 하게끔 되어 있고, 세무조사 나왔을 때 어떤 자금에 대해서 소명을 못 하시면 뭐 증여세라든지 상속세라든지 뭐 세금을 부과되는데, 그때 불성실 가산세도 붙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명확하게 하시려면 소득과 지출에 어느 정도의 밸런스가 맞는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놓으셔야 되세요. 그래서 사업자 세무조사까지 이어질 수 있고, 또 법인 간의 세무조사까지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이 자금 출처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명확하고 뭐 중요하니까 거래하실 때 따져보시고 좀 신중하게 자금에 대해서, 흐름에 대해서 뭐 이체나 출금이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자금 출처 조사라고 하면은 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수관계인, 자녀의 세무조사, 부모의 세무조사, 그다음에 기업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. 특히나 이제 상속세가 발생하게 되면 10년 안에 작은 거래들을 예의주시 보고 이거를 소명을 못했을 때 추가적인 상속세가 발생되므로 1년 전에 2억 원 한도, 그 다음에 2년 안에 5억 한도 내에서 소명을 못할 경우에 소명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상속세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상속 전체의 금액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므로 자금 출처는 꼭 명확하게 하셔야 되는 부분이세요. 그리고 어떤 이제 통장 간의 인출이나 아니면은 이체, 이 부분도 중요하시겠지만 뭐 임대 보증금이라든지 대출 이런 부분도 같이 해서 보는 부분이세요. 예를 들어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자녀, 미성년자나 아니면은 뭐 취업을 하지 않은,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뭐 대출금을 갚았다라든지 아니면 대출을 발생시켰다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다 이제 통합으로 세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실제 현금 인출 부분인데요. 현금 인출 부분도 한 은행에서 뭐 당일날 1,000만 원 이상이 반복적으로 발생을 한다든지, 그래서 최소한의 1,000만 원 미만으로 이왕이면 거래를 하시고, 한 은행에서 오늘 인출하고 그 다음에 ATM기에서 또 한 은행에서 하시는 것보다는 좀 나눠서 은행을 하시는 것도 좀 방법이실 것 같아요. 그리고 실제 현금 인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녀의 결혼이나 주택을 구입하실 때, 그다음에 사업 자금이라든지
뭐 예를 들어서 건강식품을 구매하셨다든지 아니면은 뭐 종교나 지인단체에 기부를 했다든지 이런 부분도 다 통합으로 보시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물려주신 현금이 있었어요. 그래서 그냥 실제로 뭐 흔히들 뭐 예전에 금고 안에 뭐 얼마 현금을 주셨다. 그러면은 이게 이제 명확하셔야 되는 거예요. 특히나 취득을 해야 되는 물품들을 구매를 하셨다. 뭐 자동차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. 근데 그 소득 증빙을 못해서 뭐 양도세 내시는데 소득 증빙이 안 돼서 과하게 추징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. 그러니까 당사자는 나는 뭐 현금 인출이나 이런 거는 안 했고 그냥 내가 금고에 모아놓은 현금으로 이거를 취득했어. 그러면 이게 연관성이 없을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소득하고 자산 증대한 부분을 따져서 뭔가를 취득했다고 하면은 이 자금에 대해서 출처를 하는 것들이 국세청에서는 관건이거든요. 근데 이거를 소명을 못했을 때 세무조사가 나오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합당하게 세무조사가 나오는 거니까 이게 부당한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 자금 출처에 대해서 특히나 좀 신중을 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1,000만 원 아까 이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1,000만 원 미만은 안 나오냐? 이거는 은행 지점장의 권한으로 어떤 이제 보이스피싱이나 어떤 뭐 누구한테 협박을 받아서 자금을 인출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1,000만 원이 미만이어도 실제로 보고가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CTR 보고라고 해서 뭐 인상착의나 이런 것들을 뭐 현금 인출을 지금 얼마를 해갔는데 이분이 좀 위험한 상황인 것 같다. 그러면 이렇게 보고를 받고 실제로 자금 출처에 대해서 분석하고 또 보고가 돼서 그런 상황들을 막을 수 있는 시스템도 되어 있습니다. 고액의 현금 인출이 됐을 때는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세무조사가 되냐? 그러면 내가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소비자 입장에서 그걸 알 수 있는 시스템이 있냐? 문자 금융거래 정보를 문자로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조사를 했다든지 언제 조사를 할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국세청 금융거래 정보 시스템에 의해서 문자가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모르는 상황에서 뭔가 하는 건 없고요. 이런 자주 반복되고 하게 되면은 세무조사, 자금조사가 나간다라는 문자, 그 다음에 서면조사 이런 것들을 서면으로 미리 나오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대처를 하시면 좋은데 이미 금융거래에 딱 찍힌 확인된 내용이기 때문에 번복하실 수는 없어요. 그래서 특히나 특수관계인의 거래나 아니면 법인 통장에서 뭐 개인으로 나가는 자금들은 조금 미리 신중을 기하셔서 거래를 하시거나 아니면 고액 거는 조금 나눠서 뭐 이렇게 거래를 하신다든지 그 다음에 나한테 과하게 소득이 들어온다고 하면 그거를 소명할 수 있는 내용들은 좀 메모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타인한테 입금을 했는데 이게 5년 지나고 10년 지나면 확인이 안 되고 기억이 안 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은 특히나 메모를 해놓으셔서 나중에 그거를 내가 봤을 때도 아니면 내 가족, 특히나 뭐 자녀분이나 배우자가 봤을 때도 이거는 어떤 거래였다라는 거를 명확하게 남겨놓으시면 나중에 상속세를 줄이는 데도 큰 역할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현금을 이제 사용하는 상황이 좀 어떤 거래냐, 특히 내 통장에서 내가 쓴 자금만 있냐, 아니면은 뭐 자녀 통장에서도 예를 들어서 생활비를 뭐 카드를 주고 자녀가 그 생활비를 카드에서 사용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증빙이 좀 맞아야 되거든요. 만약에 부모는 서울에 있고 뭐 이제 자녀는 지방에 있어서 카드를 그냥 내가 부모가 쓴 것처럼 그냥 사용을 하는데 이 부분에서도 뭐 고액의 뭐 이제 건강기능을 샀다든지 아니면 백화점에서 뭐 고액을 샀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안 맞거나 아니면 뭐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뭐 새벽에 뭐 유흥주점 이런 데에서 뭐 카드가 뭐 소비가 됐다 이런 것들은 그렇게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 것들은 통념상 맞지 않는 것들이라서 나중에 소명이 안 될 경우에 증여나 이런 거로 증여세 뭐 간주 이런 것들로 세금이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그 이제 현금 거래, 고액 거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했을 때 세무조사가 나오고 세무조사가 나올 때 어떤 이제 절차에 의해서 나오는지 등을 설명을 드렸고요. 그리고 이제 가족 간에 특히나 특수관계인에서는 좀 사전에 이런 것들을
좀 명확하게, 그 다음에 소득과 지출, 자산의 증대 이런 부분은 꼭 세 가지가 같이 흐름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명확하게 특히나 이제 메모 같은 걸 통해서 명확하게 해두시면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도 과세가 절세되는 방법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은 FI 시스템 현금 거래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고요.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